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, 바로 팔란티어입니다. 최근에 분석가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, 특히 목표 주가를 확 올리면서요, 팔란티어가 AI 전략에서 소위 말하는 황금길을 걷고 있다.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. 네, 황금길이요? 네,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, 또 팔란티어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가장 눈에 확 띄는 거 역시 목표 주가 160달러 제시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이 정도면 정말 자신감이 대단한 건데 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? 그냥 AI가 유행이니까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 핵심은요, 팔란티어가 그냥 뭐 AI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걸 넘어서서요, 실제 비즈니스에 이걸 적용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실행력,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. 아, 실행력? 네, 구체적으로 보면 팔란티어의 그 AIP 있잖아요. 인공지능 플랫폼,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플랫폼 위에서 그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써서요, 업무 흐름,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통합하고 또 자동화하는 능력, 이걸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죠. 워크플로우 통합과 자동화 능력. 그렇죠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동안 상업 부문이랑 정부 부문 이 양쪽 모두에서 ARR이라고 하죠. 연간 반복 매출, 이게 상당히 늘어날 거다. 이런 기대감이 큰 겁니다. 아하.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꽤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는 거고, 어쩌면 시장이 이제 팔란티어를 AI 시대의 진짜 중요한 플레이어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. 뭐 이런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그 실행력을 기반으로 해서 황금길이라는 비유가 나온 거네요. 근데 이 황금길이라는 게 그냥 뭐 실적이 좋다, 이걸 좀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. 정확히 어떤 그림일까요? 네,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. 황금길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기 실적이 좋다,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. 팔란티어가 AI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핵심적인 위치, 뭐랄까, stalwart, 그냥 중추적인 기업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우위를 가져갈 거다, 이런 좀 큰 그림을 담고 있는 거죠. 아, 장기적인 우위, 중추적 기업. 네, 팔란티어의 AI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게 그냥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공급망 관리나 금융사기 탐지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고객사의 실제 복잡한 업무 과정 그 자체에 AI를 아주 깊숙이 집어넣어서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업무 자체에 깊숙이. 그렇죠. 이게 이제 다른 데이터 분석 도구들하고 좀 다른 점이고, 경쟁이 뭐 물론 치열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,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 황금길을 쭉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엔진들이 팔란티어의 성장을 막 이끌어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?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분야가 있다면요. 네, 몇 가지 좀 중요한 동력들이 있습니다. 우선 미국 정부하고 국방 분야, 여기서 꾸준하게 AI 관련 지출이 늘어날 거라는 점이죠. 팔란티어가 원래 이쪽에서 강점을 보여왔으니까요. 그렇죠. 전통적인 강점 분야죠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 부문인데요. 이게 요즘 특히 중요해요. 제조나 헬스케어, 에너지 같은 산업들에서 고객 기반이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. 실제 그 운영 환경에 AI를 접목하려는 수요가 막 늘어나는 분야들이거든요. 그 능력도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계약 규모라든지 정부 수주 실적, 그리고 특히 그 AIP를 통해서 나오는 ARR 성장률, 또 어떤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는지, 이런 뉴스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지표들을 좀 챙겨봐야겠네요. 하지만 뭐 말씀하신 황금길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을 텐데요. 혹시 예상되는 어떤 위험 요인이나 잠재적인 장애물 같은 건 없을까요? 특히 정부 예산 같은 건 늘 좀 변수가 있잖아요. 아, 정확합니다.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. 몇 가지 위험 요인은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.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 예산 집행이 혹시라도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거나 하면 단기 실적이나 주가에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그렇죠. 또 하나는 AI 시장 경쟁이 뭐 아시다시피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. 이게 결국 수익성, 그러니까 마진 압박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. 그리고 성능 좋은 GPU 확보하는 경쟁, 이것도 요즘 상당히 치열해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GPU 확보 경쟁도요? 네,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높은 기대감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. 이 점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하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. 마지막으로 이 경쟁 구도를 좀 보죠. AI 시장에는 이미 뭐 엔비디아, AWS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.
팔란티어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떤 역할,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? 이게 협력 관계일까요? 아니면 경쟁 관계일까요? 그 관계가 상당히 좀 복합적이에요. 뭐랄까, 팔란티어의 AI 솔루션이라는 게 결국 엔비디아 GPU나 AWS, 애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기반이 되니까. 네.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들 기업하고 협력하고 또 의존하는 관계죠. 그런데 동시에 이 거대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AI 플랫폼이나 응용 서비스를 막 내놓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직접 서비스도 하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AI 응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또 경쟁자이기도 한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가 이 AI 플랫폼이랑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얼마나 좀 차별화된 가치를 딱 제공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느냐, 이게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. 협력과 경쟁의 공존 속에서 독자적인 영역 구축이 관건이군요.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팔란티어의 AI 전략, 특히 그 실행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분석과 황금길 전망의 핵심 동력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정부 예산 변동성이라든지 아주 치열한 경쟁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가 뭐 재무지표나 전략적 위치 이런 걸 넘어서서요, 팔란티어의 이 황금길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되려면 과연 우리 사회 전체 또 산업 전반에 걸쳐서 AI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또 얼마나 깊숙이 도입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할까요? AI 도입의 속도와 깊이. 네. 어쩌면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팔란티어의 미래를 가늠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